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고등학생용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를 개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단이 두바이 현지에서 도시개발 선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위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검증을 위한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계에서는 우리 어장의 오염은 물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성근 씨는 요즘 선뜻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성 논란이 일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됐다고 했을 때는 수산물을 아예 먹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와 방류 과정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의 시찰단 활동이 시작됐지만 수산업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장이 오염될 것이 뻔하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업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여부를 떠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시찰단마저 민간을 배제한 채 정부기관과 산하 전문가만으로 구성돼 자칫 면죄부를 위한 방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업에는 아주 큰 타격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바다의 미래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와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한 문화유산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가 충청남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인정교과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교육부의 정보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해 고등학생용 문화유산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를 개발했습니다. 정보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사업은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문화유산 교과서는 협업학교인 충남부여고등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2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기능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3개의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충남 부여고등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추가 개발하는 등 한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지역 활력 증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정치대상은 자치분권 활동을 전파한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19년 자치분권 혁신 분야 등에 이어 3년 연속 4번째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수상한 지역 활력 증진 분야는 중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경제 기반 확대 및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한 지방 정치인을 선정하는 분야입니다. 박 시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계하고 모든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광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단 일행이 두바이 현지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단 일행이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개발 선진 사례를 시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두바이가 작은 어촌 마을에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사막 한가운데서 인구 자본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K2 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 시 두바이 비전 중 벤치마킹할 사항과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교환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K2 공항 후적지의 비전과 전략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고 공항 후적지 마스터 플랜 고도화 용역에 반영하는 등 내실을 다져 글로벌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두류공원에서 제10회 대구 유아차 걷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 두류공원에서 제10회 대구 유아차 걷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0세에서 4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산부 가족 천여 명이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일대 1.5km를 걸으며 고민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출산 장려 캠페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마술버블쇼, 상상놀이터 등과 같은 이벤트와 다채로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출산정책 홍보관과 심폐소생술, 각종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제8회 횡성 부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5월 21일 횡성 부부의 날을 기념해 횡성군 주최 횡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으며 기념식과 올해의 부부상 시상, 개그우먼 김지선 씨의 특별 강연,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2023 올해의 부부상은 지난 4월부터 각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횡성 부부상, 백년해로상, 화목가족상, 다문화 행복부부상 등 4개 부문에서 6쌍의 부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횡성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첫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5월 20일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13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횡성군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열렸습니다. 군은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상업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판매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군정 홍보에 접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이론 교육 및 실습 등이 열리고 이후 3회에 걸쳐 횡성군 홍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 찾아가는 뮤지엄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찾아가는 뮤지엄은 충북의 21개 박물관과 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연합전시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번 연합전시에서는 단산호흡과 송시열 초상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백제토기 복원 프로그램과 단양 생명나무 프로젝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10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등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안건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안건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레이크파크 사랑 용선대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교육개혁에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은 교육 자체 시작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충북도는 지역대학과 산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지역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의 2023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각 기관장, 교수 등 31명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40명의 위원을 31명으로 줄이고 5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유사 기능을 통합합니다. 또한 상생과제도 대구 경북 핵심 현안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과제 등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 지방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대구 경북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손을 잡고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과 전문 연구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지난 15일 4개의 협약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2차 전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차 전지 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핵심 인재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기술 확보 및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연관 기업 및 실증평가 지원 등 지역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며 시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과 꾸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할 특화단지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요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16일 대구 경북의 대학생들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를 방문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함께 염원했습니다. 행사에는 포스텍과 경북대 등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의 학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차 전지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이에 대한 지원을 각각 다짐했습니다. 또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기업에서 힘찬 구호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2차 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역 2차 전지 산업 핵심 기업인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 설명회에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21일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유이태 완주군수, 천암용 완주군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위원장 인사말, 내빈 축사, 임명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재천 완주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 주인공은 주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치분권의 주인인 주민의 선택과 결정이 모든 분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임명장을 수여받은 홍인현 외 54명은 완주구민과 힘을 합쳐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사회 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진구는 전라남도 꽃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파고를 온라인 마케팅과 수출로 겨우겨우 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회 농가의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꽃 선별장에서 꽃을 다듬고 묶고 포장하는 작업은 꽃을 직접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자재비 등 오르기만 하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비료, 농약 등 모든 거 인상돼 있는데 꽃은 소비가 안 되니까 꽃값은 점점 떨어집니다. 전라남도 꽃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진군의 화훼 농가는 118농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 위기 때는 법인을 만들어 5만 명이 넘는 온라인 회원을 확보하고 일본으로 수출기도 열어 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결혼 풍속이 스몰 웨딩으로 바뀌었고 장례식도 조화보다는 부의금으로 하는 문화로 변화해 꽃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스몰 웨딩, 결혼식장도 스몰로 갖고 이제 장례식장도 이렇게 이제 V로 많이 하다 보니까 꽃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이중고를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강진구는 택배비와 포장재, 그 밖에 꽃 재배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택배비와 포장재 등 기타 꽃 재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해 같은 공법단체인 5.18 유족회와도 마찰이 빚고 있고 광주광역시를 향한 고소 고발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이번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강 시장이 5.18 교육관 위탁사업자 공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은 5.18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강 시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면서 일부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약자들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호소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죠. 광주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시켜서 탈락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발장을 쓴 것은 그건 무고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 동지의 초청 행사를 두고 정면 충돌한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기만적인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하고 사죄하라. 특전사 초청 행사를 반대했던 같은 공법단체인 유족회도 이들 단체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2040 광주시의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5.18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혼과 얼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갈등과 반목만 키우고 있는 일부 단체의 소통 없는 행보에 시민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보기 안 좋죠. 뭉쳐도 지금 보수라는 분들 이야기하는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 하는데. 인해서 이 추모 기간에 굳이 몸싸움까지 돌아가면 싸워야 하나? 괜히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분열하며 세력화하는 작금의 상황이 80년 5월 광주가 보여줬던 시대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시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업을 휴일에도 운영합니다. 농기계 휴일 임대는 주삼동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6월 4일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여수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정확한 버스 운행을 위해 중앙차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국내 최초로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섬식 정류장 버스 중앙차로 공사와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해 2025년 상반기 서광로를 우선 개통합니다. 제주도는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과 연계해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총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은 서광로 구간 우선 개통 계획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44개 노선 대상 330대 물량을 우선 확보합니다. 양쪽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가 도심을 달리면 대중교통 통행속도 개선도 기대됩니다. 이상원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국내 최초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행 환경과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외국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화기 기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제주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주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외국인 안전권 보장을 위해 소화기 500개를 전달했으며 오영훈 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받은 안전도시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증된 소화기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및 다문화 가정 등 500개소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지역에서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축제에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6월 춘천에서는 2023 춘천 마임 축제를 만나볼 수 있고요. 6월 2일에는 태안 한우축제가 열립니다. 이어서 부산과 울산에서는 부산국제무용제와 울산공업축제도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에 맞춰 가족들과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